한때 과도한 대가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 제4년이 흘렀다. 한화 이글스는 거저먹기 수준으로 국가대표급 포수를 확보한 셈이다. KBO는 12일 11월 체코와 일본과의 K베이스볼 시리즈 K베이스베러스리에스에 참가하는 대표팀 엔트리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총 35명이 선발됐는데 투수 18명, 포수 3명, 야수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명단에는 평소 대표팀과 거리가 먼 젊은 선수들이 다수 포함됐다. 그 중에서도 한 이름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유망주라 부르기엔 36세의 베테랑인 한화의 주전 포수 최재훈이다. 놀랍게도 이번이 그가 프로에 입문한 후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두산 베어스 시절에는 주전 자리를 꾸준히 차지하지 못했고 한화로 이적 후에는 꾸준히 출전하는 선수로 성장했으나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유독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 대회가 있는 해마다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점도 한몫했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최재훈은 이번 정규 시즌 121경기에 나서 타율 0.286, 1홈런, 35타점, 오패스 0.767을 기록했다. 규정 타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는 그가 데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OPS 수치다. 장타력은 부족했으나 출루율이 무려 0.414에 달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그가 더 빛을 발하는 부분은 수비다. 예전부터 수비 기본기가 단단하다고 정평이 난 선수다. 하지만 그와 호흡을 맞춰본 모든 투수들이 한 몫으로 칭찬하는 그의 가장 큰 장점은 따로 있다. 바로 투수 리드라 불리는 경기 운영 능력이다. 그동안 한화 팬들과 그를 기억하는 두산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인정받아 온 부분이다. 하지만 리그 전체로 보면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올해 최고의 투수로 맹활약한 코디 폰세가 등판할 때마다 그와 배터리를 이루며 모두가 최재훈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됐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최재훈은 2008년 두산에 들어선 지 17년 만에 비로소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박동원, LG 트윈스, 조영우, SSG 랜더스와 함께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에게 태극마크가 주어지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있었다. 무려 17년이라는 세월도 길지만 그 여정 자체가 순탄치만은 않았다. 원래 드래프트에서 뽑히지도 못해 무명의 신구 선수로서 프로에 첫 발을 내디뎠다. 경찰청에서 실력을 갈고 닦고 돌아왔는데 마침 팀 동료 양의지가 크게 성장하며 그가 주전으로 나서는 길은 막혀버렸다. 그래도 포수 출신인 이토스토모 당시 수석 코치의 세심한 지도를 받을 수 있었고 특히 포스트 시즌이면 양의지보다 돋보이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이렇게 최고의 백업 역할을 소화해냈으나 양의지를 넘어서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박세혁, 현 NC 다이노스까지 두각을 나타내며 그의 자리는 줄어들었고 2017 시즌 시작 전 한화로의 트레이드가 결정됐다. 그러자 그는 뛰어난 수비와 꾸준한 출루력이라는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한화의 포수 고민을 단번에 해소해 주었다.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2022 시즌을 앞두고 FA 자격을 획득한 뒤 한화와 5년간 54억 원의 새 계약을 체결했다. 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전문가들은 적절한 조건이었다고 평가했으나 일부에서는 단순히 인기나 이름값만을 보고 과도한 대우라며 섣부른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4년이 시간이 흘렀다. 통계 사이트 스태티즈에 따르면 최재훈은 FA 계약 이후 AA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10.7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K리그 포수 AA 순위 5위이며 3위 KT 위즈 장성우 12.52, 4위 삼성 라이온즈 강민호 11.30와는 오차범위 내의 작은 차이뿐이다. 더욱이 현재 K리그에서는 젊은 포수들의 성장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포수 자원 자체가 매우 귀하다. 이를 감안하면 연봉 10억 원 수준의 이런 포수를 기용할 수 있다는 건 전력 안정화에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 오히려 과한 지출이 아니라 합리적인 금액으로 국가대표급 포수를 확보한 셈이다. 이제 관심은 내년에 열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표팀 승선 여부로 향한다.
일반적으로 국제대회에서는 포수를 2명만 선발한다. 이번에 포함된 3명 중 1명은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번 평가전에 불참한 다른 후보들이 추가로 승선할 여지도 남아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재훈이 보여준 활약이라면 태극마크를 달기에 부족함이 없다. 부상 같은 변수가 없다면 WBC 출전의 명분은 충분하다. 신고 선수로 출발해 늦은 나이에 WBC 무대까지 밟는 인생 드라마를 완성할 수 있을까? 팀이 이기고 있으니까 다른 선수가 잘해도 괜찮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포수 최재훈은 올해 타격에서 커리어 하이에 가까운 기록을 세우며 팀의 선두 질주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팀 내 활약이 두드러지는 선수들이 많아 경기 후 인터뷰 기회를 자주 얻지 못했다. 최재훈이 활약한 날에도 그보다 더 눈부신 선수가 꼭 있었다. 그러나 지난 9일 대전 기아전에서는 그가 인터뷰의 주인공이었다. 2-3으로 뒤진 4회 말 2-4일 3루 상황에서 역전 3런 홈런을 터뜨리며 한화의 7-4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볼카운트 1-1에서 양현종의 139km 직구를 몸쪽 낮은 코스로 받아쳐 좌측 담장을 넘겼다. 비거리 110m, 시즌 첫 홈런이었다. 지난해 8월 18일 문학시티전 4회 투런포 이후 325일 만에 맛본 홈런 손맛이었다. 경기 후 최재훈은 체인지업이 2개 들어오길래 다음은 몸쪽 직구라고 예상했다. 노림수가 정확히 들어맞았다. 맞는 순간 설마 싶었는데 펜스에 맞을 줄 알았던 공이 넘어가서 더욱 기뻤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어 양, 현종이 형에게 홈런을 3번 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잘 맞는지는 모르겠다. 현종이 형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정말 좋은 공을 던져서 치기 힘든데 체력이 떨어질 때마다 운 좋게 제가 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현종을 상대로 통산 타율 3할, 40타수 12안타, 3홈런, 5볼넷, 9삼진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재훈은 올 시즌 71경기에서 타율 3할 9리, 152타수 47안타, 1홈런, 20타점, 5패스 826을 기록 중이다. 규정 타석은 채우지 못했지만 타율과 오피스 등 주요 비율 지표는 개인 최고치다. 특히 볼넷 26개와 몸에 맞는 볼 12개를 더해 출루율은 4할 3푼 8리에 달한다. 100타석 이상 타자 126명 중 KT 안현민 465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이다. 무엇보다 주전 포수로서 팀 평균 자책점 1위 3.43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MVP 후보 코디 폰세 역시 인터뷰 때마다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의 이름을 언급할 만큼 신뢰가 두텁다. 또 다른 베테랑 포수 이재환이 경기 중후반 교체로 나서며 최재훈의 부담을 덜어주는 점도 크다. 경기 흐름에 따라 대주자로 일찍 교체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재훈은 제가 계속 뛰었다면 체력이 떨어져서 지금 같은 성적을 내지 못했을 것이다. 김경문 감독님께서 체력 안배를 잘해주시고 재원이 형이 옆에 있어서 마음 편히 경기할 수 있다. 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재훈은 조용하지만 모범적인 FA 성공 사례로 꼽힌다. 그는 2021년 11월 하나와 4년 총액 54억 원 규모의 FA 계약을 체결하며 팀에 잔류했다. 당시 FA 시장이 열린 지 이틀 만에 성사된 첫 계약으로 하나가 재빠르게 그를 붙잡았다. B등급이었던 만큼 다른 구단들도 관심을 보이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는 첫 미팅에서 곧바로 최고 금액을 제시해 경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협상을 마무리했다. 정민철 당시 단장은 최재훈의 경쟁력과 포수 육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5년 계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허인서, 장규현 등 젊은 포수들이 성장하기 위해선 약 5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오버페이 논란이 뒤따랐다. 예상보다 큰 규모의 계약이라는 평가 속 FA 시장이 잠시 멈출 정도로 파장이 컸다. 일각에서는 이 계약이 프리 시장 과열의 도화선이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 분위기 탓에 최재훈은 대형 계약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했고